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네, 좀 놀라운데요.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카카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선호라고 합니다. 저는 로컬 FE라는 조직에 속해져 있고요. 현재 지금 카카오에 있는 지도 웹 서비스와 그리고 매장 관리와 같은 지도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TDD로 앞서가는 프론트엔드, 디자인, 마크업, API 없이도 개발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발표할 세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프론트엔드가 왜 개발의 병목 요소로 꼽히는지, 그리고 이제 워터폴 방식의 프론트엔드 개발 방법을 뒤집는 것, 그리고 TDD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개발의 병목 요소 프론트엔드입니다. 아직 FE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네,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거나 했을 때 기획자 혹은 이제 PM 분들이 하는 가장 많은 이제 이유, 핑계 중 하나는 FE 개발 지연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는 FE가 정말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프론트엔드는 항상 억울하죠. 왜일까요? 프론트엔드 개발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기획서가 주어졌을 때 저희 조직에서 이제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조직은 조금 특이하게 이제 디자인과 마크업,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분리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그거를 또 하나로 묶어서 봐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획서가 나오면 이제 기획서는 사실 기획사항을 정의하고 이제 관련 협업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버는 기획사항을 보고 API를 만들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만약 마크업이 분리되어 있는 팀이라면 마크업은 디자인 완성을 기다려서 마크업 개발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는 화면과 API를 조합해서 유저에게 기획사항에 맞도록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개발 플로우에서 프론트엔드는 다른 협업자들의 개발이 모두 이제 끝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PM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을 바탕으로 일정을 계산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모든 계획이 항상 의도대로 되지는 않는데요. 디자인, 마크업, 서버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서 저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도 늦지만 이게 앞선 작업이 밀리게 되면 이런 부분이 또 스노우볼링 돼가지고 프론트엔드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는 이 뒤에서 이제 시작을 개발하게 되죠. 사실 이런 플로우를 보면 이렇게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먼저 기다리지 말고 작업을 할 수는 없을까? 라고요.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작업된 디자인과 마크업, API를 사용해서 이제 결과물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 이러한 요청은 꽤나 난감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협업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디자인, 마크업, API 없이 어떤 작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기획서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기획서를 갖고 해볼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걸 가지고 일정 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구조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그리고 새로운 시도가 있다면 그게 가능할지도 검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할 사항을 적고 미리 문서화 작업을 필요하다면 이런 문서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함께 일할 동료들하고 기술 스택을 정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데 미리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저희는 이런 단계에서 프레임워크를 뭘 쓸지, 라이브러리를 뭘 쓸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필요한지, SEO가 필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기획서를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제 개발 페이지를 또 어떻게 가져갈지, 배포는 이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이러한 작업 사항을 또 저장할 레포도 만들어 보고, 개발 인프라도 또 세팅을 해보고, 좀 더 나아간다면은 보일러 플레이트나 공통 유틸, 컴포넌트도 개발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만약에 디자인도 마크업도 API도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기다려야겠죠. 네, 이렇듯 프론트엔드는 웹 개발의 병목 지점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보았듯이 구조적으로 서버,
디자인과 같은 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유저에게 보여주는 화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업 구조 바꿔볼 수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한 제 다음 이야기. 워터폴 방식의 프론트엔드 개발 방법 뒤집기입니다. API 마크업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앞선 챕터에서 저희는 이제 아직 FE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라는 이제 일상적인 PM의 변명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만큼이나 FE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원 사유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지점을 FE의 병목 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문제로 정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로 계속 남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때 제가 찾은 방법은 바로 이제 컴포넌트와 테스트입니다. 네, 어쩌면 너무 뻔한 키워드를 들고 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두 아시다시피 컴포넌트는 분리 가능한 화면 요소이며 이제 모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또한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적어도 있으면 좋다라고 모두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테스트는 아마 단위 테스트가 될 건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병목 현상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컴포넌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제 컴포넌트의 개념 자체가 아니라 한번 컴포넌트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포넌트는 화면의 구성 요소로 여겨집니다. 여러 컴포넌트가 모여서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페이지들이 모여서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죠. 하지만 컴포넌트는 화면 요소뿐만이 아니라 기능 요소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구현에 사실 마크업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기능 요구 사항은 사실 기획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버튼을 클릭하면 뭐 어떤 페이지로 이동한다든지, 뭐 날짜를 클릭하면 뭐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를 폼을 입력하면 유효성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럼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의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기획서를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할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화면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이 작성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이 완료되죠.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추상화해서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기획서를 보는 행위는 기능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행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코드를 작성하고 저희가 화면을 보는 행위는 화면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업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개발을 완료하는 과정이 똑같이 벌어지겠죠. 이렇듯 위의 플로우를 납득을 하신다면 이 다음에 보여드릴 조금 더 구체화된 플로우도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기획서를 보고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화면 대신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완료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이상적인 이야기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다면 저희가 작성 결과를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구현된 화면이 아닐지라도 저희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프론트엔드 개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화면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그리고 API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프론트엔드가 개발을 시작하는 시간은 프론트엔드가 개발을 앞당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론트엔드가 병목에 있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수록 이는 좀 더 효과적일 겁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기획서를 보고 작성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개발 플로우를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뭐 기능 요소를 먼저 작업하여 선행 개발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가설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 정말로 가능할까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 화면 없이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방법, TDD로 프론트엔드 개발하기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코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작업할 수 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만약 기획서가 주어지고 당장 개발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무언가 없다면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자인과 마크업이 없는 경우고 두 번째는
API가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분리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수많은 예제들을 통해서 프론트엔드의 단위 테스트를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위 테스트를 접해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단위 테스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제스트 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예제 뭐죠? sum A, B. 과연 이런 예제를 가지고 이게 워킹한다는 걸 가지고 우리는 과연 무슨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테스트 도입이 사실 쉽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삽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면 없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포넌트 테스트의 어떤 부분에 과연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도식은 제가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 단위 테스트를 도입하자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려고 들고 왔던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컴포넌트란 상태라는 인자를 주입받아서 뷰로 렌더링 해주는 함수라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상태를 받아서 HTML 스트링으로 렌더링 해주는 함수라는 점입니다. 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도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개발할 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스토어도 사용하고 전역 변수들도 있고 외부 API라던가 라이브러리도 있고 여러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단순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단위 테스트를 많이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테스트 시에는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인자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보통 상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는 단위 테스트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제로 할 수 있을 때 저희는 같은 인풋에 대해 같은 아웃풋을 반환하는 것을 컴포넌트의 기본형이라고 이후 이야기에서 전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어떤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컴포넌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를 입력받고 뷰를 반환하는 일종의 함수입니다. 사실 저희는 단위 테스트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크업이 성공적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몇 픽셀이 어긋나고 이 부분이 빨간색이고 까만색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위 테스트에서 체크를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저 필요한 요소를 선택해서 의도된 값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선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컴포넌트 테스트의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컴포넌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필요한 요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요소의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 일종의 인터랙션을 넣고요. 그리고 다시 이것이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의도된 결과로 값이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해당 요소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능이 원하는 대로 작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택자를 활용합니다. 네, 앞서 했던 이야기들 한번 간단한 예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구 기입이 가능한 클릭 가능한 버튼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코드는 뷰 코드인데요. 아마 뷰에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조직에서 뷰를 쓰고 있어서 일단은 뷰를 가져왔고요. 사실 코드에 대한 이해는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해당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해당 코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받는 프로퍼티의 타이틀 속성을 받도록 설정을 하고 그리고 클릭을 통해 부모 컴포넌트에게 클릭 이벤트를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선택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기능에 바인딩 될 수 있도록 돔 요소에 이제 데이터 테스트 아이디라는 임의의 선택 속성을 부여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여한 속성을 가지고 저희는 테스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기능 요소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는 컴포넌트를 마운트하고 초기 상태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또 버튼의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할 요소를 선택하고 주입한 값이 올바르게 나오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테스트도 이제 확인할 요소를 선택하고 또 클릭을 통해 상태를 또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리고 주입한 값이 올바르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왔다면 사실 1단계를 통과한 셈입니다. 저희는 디자인 없이 마커 없이 개발을 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고요? 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가 디자인 없이 마커 없이 왔다면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마커 없이 개발한 기능들은 마크업 구조가 아닌 해당 테스트 선택자의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테스트 선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선택자를 마크업 구조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마크업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마크업을 기억하시나요? 네, 밑에 준비했고요. 지금 밑에 작성한 마크업은 저희가 그냥 버튼이고 타이틀이 있으니 최대한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마크업이고, 실제 주어진 마크업은 조금 이제 다르게 봤습니다. 물론 실제 버튼이 저렇게 생긴 건 아닌데 제 딴에 이제 레이아웃을 좀 바꿔보겠다고 좀 이제 만든 마크업인데, 어쨌든 구조가 현재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클릭해야 되는 요소의 위치도 다르고 버튼의 이름도 나타내야 되는 위치도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테스트 선택자를 통해서 쉽게 마크업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이제 테스트 아이디 이제 버튼과 타이틀을 실제 저희가 테스트 선택자를 그 필요한 위치에다가 옮겨주는 것만으로 작업이 끝이 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클릭 요소가 있는 버튼에 버튼 셀렉터를, 제목 요소가 있는 스팬에 타이틀 셀렉터를 두었습니다. 이렇듯 마크업 구조가 변경되어도 선택자가 가리키는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테스트는 통과합니다. 우리가 테스트했던 내용은 화면에 어떻게 그려지는가가 아니라 원하는 값이 노출되고 있는가 였으니까요. 이렇듯 우리는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논리적으로 동작함을 보고 실제 화면에 적용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오류가 없을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API 없이 기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가 만약 시간이 많다면 서버가 API를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면 실제 API가 나오지 않더라도 응답 및 요청 인터페이스를 미리 받아서 모ck API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PI도 인터페이스도 아직 나온 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획서를 보고 저희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서는 이제 기능 요구 사항을 협업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FE는 서버로부터 API를 응답받아서 이제 화면을 그려내죠. 우리는 앞서 이제 디자인이 없을 때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그때 이제 그려지는 화면이 아닌 기능 요소에 집중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PI 인터페이스는 이와 좀 달라요. 이 자체로 기능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API 구조에 프론트엔드의 뷰가 종속돼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프론트엔드에서 필요한 뷰 모델은 API와 별도로 FE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웹 서비스에 제공되는 API는 이제 뭐 어떤 서버분을 만나고 어떤 작업 구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는 이제 뷰 친화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사실 이런 구조에 익숙하고 그리고 또 보통 그렇게 개발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API의 구조 의존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API 변경에 취약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을 API 종속적으로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취약점은 API 레이어와 뷰 레이어 사이에 뷰 모델 레이어를 둠으로써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가지 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뭐 새로운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다 여러분이 아시는 개념인데, 아시는 개념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잘 우리가 의도한 대로 쓸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니까요. 먼저 여기서 API 레이어는 API 요청과 응답을 관리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서버에 정의한 대로 작성이 되고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버와 직접적으로 협업합니다. 그리고 뷰 모델 레이어에서는 뷰에 사용할 모델을 정의합니다. 기획서에 정의된 기획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작성을 하고요. 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값을 F의 의도대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성하는 뷰는 뷰 모델을 통해서 뷰의 상태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뷰 레이에서 사용하는 값은 상위 뷰 혹은 뷰 모델에서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앞서 간단한 기능 요구사항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보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API 없이 개발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제인데요. 프로필이라는 API를 호출해서 컴포넌트의 내용을 채우는 간단한 기능 요구사항을 여기서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네, 먼저 뷰 모델을 작성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형태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함수 형태는 리액트의 훅과 유사한 뷰의 컴포저블입니다. 뭐 비슷하게 함수 내에 보통 안에 상태를 클로저로 들고 있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뭐 게터, 세터 혹은 이제 별도의 메서드를 내보내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뷰 모델 레이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 레이어와 뷰 레이어의 가운데 있는 계층입니다.
각각의 층을 분리하고 관련된 역할을 처리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기능 요구사항에서 만들고자 하는 컴포넌트가 유저의 닉네임과 전화번호를 노출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코드에서는 함수 내에 제공하고자 하는 상태를 작성하고 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getter 함수를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뷰 모델은 뷰에서 호출해서 필요한 위치에 닉네임과 전화번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선택자를 필요한 돔 요소에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테스트는 앞서 작성한 형태와 같습니다. 컴포넌트를 마운트하고 확인할 요소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확인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API 없이 먼저 개발하는 과정이 끝납니다. 네, 이것도 생각보다 간단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뒤에서 또 한번 볼 건데요. 사실 저희가 실 API를 바인딩하는 과정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개발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이 실 API는 각각의 이제 의도에 맞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뷰에 사용하는 구조와는 이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희에게는 필요 없는 값이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제 뷰 모델에서 정의한 구조와 API의 응답이 다르다면 우리는 이제 앞서 작성해 놓은 코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네, API 인터페이스 얘기가 나왔으니 API 레이어를 이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API 레이어는 서버에 API를 요청하고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반환하는 계층입니다. 여기서는 함수의 형태를 사용했고요.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보시겠지만, 네, 프로필 API를 요청하고 이를 JSON 형태로 반환하는 패치 메서드의 간단한 래핑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변형하지 않고 서버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전달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한번 아까 만든 뷰 모델 함수를 돌아가 볼까요? 이때 저희는 앞서 만든 API 레이어, 특히 패치 프로필이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뷰 모델에 맞는 구조로 파싱을 합니다. 그러면 큰 구조 변경 없이 변환 코드를 넣음으로써 뷰 모델의 코드를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제 API 구조를 저희 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조금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사이드 이펙트의 변인 통제를 위해서 그 부분을 상수화시킨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API 모킹이 바로 그 행위에 통하고요. 이렇게 새로 추가된 요소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간주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면 기존의 테스트는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장에선 단위 테스트를 활용해서 워터폴 방식의 프론트엔드 개발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디자인 마크업이 없어도 테스트 선택자를 사용해서 기능을 먼저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봤고, 화면 대신 테스트를 통해 기능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마크업 개발 시에도 마크업 구조에 맞게 선택자를 간단하게 옮김으로써 기존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PI가 없는 경우엔 API와 뷰 모델, 뷰 간의 레이어를 분리해서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해 뷰 모델을 통해서 이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 또 이렇게 추후 API가 개발된다면 뷰 모델과 연결을 통하고 또 이제 모킹을 함으로써 기존 테스트의 유효함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만든 프로세스 과연 정말 실무에서 잘 워킹할까요? 아마 여기에는 단위 테스트를 실제로 도입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보신 분이라면 사실 여태까지 제가 드린 얘기에 굉장히 또 회의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도입할 때는 생각보다 장벽이 좀 많습니다. 저는 이 다음 챕터에서 실제로 제가 저희 프로젝트 내 이것을 적용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간단하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번째 이야기는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카카오맵 매장관리 PC편입니다. 네, 먼저 이번 챕터의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로컬 FE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맵 매장관리 PC는 기존에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만 제공되던 카카오맵 매장관리를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테스트를 활용한 선행 개발 프로세스를 실제로 도입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었고, 네,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하고 싶었던 프로세스를 도입했고, 프로젝트가 잘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이제 이윤을 중시하는 회사에서 사실 이런 이유 없는 시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모든 해결 방법 이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카카오맵 매장관리 PC 프로젝트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희는 두 가지 문제를 크게 만났는데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첫 번째는 디자인 리소스의 투입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획 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염원하던 프로젝트였고 빠르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면 하고 이제 기획서를 이제 딱 내놨는데 실제로 그 시점에서 저희가 리소스를 체크했을 때 저희 조직에서 이제 디자인 리소스를 이제 공유해서 좀 쓰고 있었는데 다른 우선순위로 인해서 실제 디자인 리소스의 투입이 거의 5개월 가량이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디자인이 지연된다면 당연히 마크업 작업도 이어서 지연이 될 거고 프론트엔드 작업이 미뤄질 거고 그리고 최종적인 개발 완료 시점도 늦춰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 두 번째는 FE 리소스가 이미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후 일정을 정리해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전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연관 일정을 맞추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FE 리소스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프로젝트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선행 프로젝트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뭐 의도대로만 된다면 프로젝트 완료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몇 가지 적용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는데 간단하게 추상화해서 좀 이제 준비 과정, 설득 과정, 실행 과정 정도로 한번 각각의 단계에 있었던 일들을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 과정입니다. 테스트 기반의 선행 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기능 단위의 일정 산정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화면이 아닌 기능 단위로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리 기획서를 보고 기능 단위로 일감을 나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에 따라 일정 산정이 미리 되지 않으면 저희가 실제로 개발하는 동안 이게 몇 프로 개발됐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보여줄 화면이 없으니까 이거에 어떻다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프로세스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연하게 테스트를 써온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테스트를 하자고 했을 때 일단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위 테스트 도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 어떤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테스트했다는 게 우리가 뭐 결과를 믿고 그냥 가도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이제 다음과 같은 걸 통해서 동료들을 설득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기능 단위의 일정 산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정 산정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서를 보통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정 산정을 위해서 기획서를 보고 기능을 먼저 분리를 합니다. 이런 기능은 뭐 어떤 정해진 폼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유저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작성합니다. 이것이 개발을 하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개발 이전에 미리 기능 요구사항을 파악해 두는 것은 이후 일정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일정을 플래닝 토커 등의 수단을 통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 산정 까다롭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일정 산정하는 거 과연 왜 중요할까요? 앞서 이제 뭐 저희가 프로세스를 체크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개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렇게 작성한 기능 요구 사항을 바로 이 테스트 시나리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작성된 기능 요구 사항은 만들어야 하는 컴포넌트를 테스트하는 데 활용되고 테스트 선택대를 통해서 우리는 기능 요구 사항에 매핑되는 테스트를 각각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설득 과정입니다. 개발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사 일이라면 더욱 그런데요.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추가적인 비용은 어떻게 할 거고, 뭐 기간이 늘어나진 않을까, 뭐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이 선행 개발로 인해 추가 비용이 전체 기간 대비 얼마나 이득인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의 변수를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걸리는 FE 작업 시간, 그리고 디자인 지연 예상 시간, 그리고 저희가 한 일정 산정 중에 마크업 관련 일정 산정 시간, 그리고 선행 개발로 인한 FE 추가 비용이 그것이었습니다. 먼저 앞선 일정 산정에서 FE의 작업 기간 작업일 기준 8.5개월 정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예상 시간은 5개월 정도가 예상이 됐고요. 저희는 이렇게 총 개발 예상 시간을 일단 13.5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중에 마크업 관련 일정이 얼마나 되지를 체크해봤고 이것이 3개월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은 어거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선행 개발 시작했을 때 설사 이게 망했다. 그렇다 치더라도 마크업 최대 개발 시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의 최대치가 우리가 지연으로 예상한 5개월보다는 짧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2개월 이상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먹혔고 실제로 저희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행 과정인데 실제로 실행하게 됐을 때 저희는 다 거의 테스트 초보자였고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먼저 선행 개발을 하면서 있었던 케이스, 뭐 컴포넌트 테스트를 실제로 작성했을 때 이런 복잡한 케이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선행 개발했던 부분들을 합치는 과정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당연히 매끄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먼저 저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했던 케이스 버스를 먼저 얘기할 건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이제 패턴화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느끼는 게 비슷한데 묘하게 다릅니다. 근데 이것들을 패턴화 시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범주를 묶을 수 있어야 뭐 util 함수를 만들던 어떤 뭐 템플릿을 만들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패턴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의했습니다. 먼저 props를 주입받아서 그대로 렌더링해주는 단순한 컴포넌트입니다. 뭐 순수 함수에 가까운 컴포넌트겠죠. 이렇게 패턴 1의 컴포넌트는 같은 입력에 대해 같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 두 번째는 외부에서 암묵적으로 상태를 주입받아 렌더링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뭐 이게 API 호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스토어를 바인딩했다거나 뭐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시켰습니다. 처음에 있던 기본형에 스테이트가 더해진 형태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수 효과로 작동하기 때문에 부수 효과인 스테이트를 모킹해서 상수화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은 여러 컴포넌트로 구성된 통합 컴포넌트입니다.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저희가 닿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그 많은 컴포넌트와 모듈들이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어떤 부분을 테스트할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패턴 3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과감하게 포기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정했습니다. 안에 있는 세부 컴포넌트까지 모두 테스트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이미 테스트를 완료했으니까 그 부분이 테스트가 잘 되었을 것이라고 신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는 똑같이 부수 효과로 처리해서 상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통합 페이지에서 테스트했던 내용은 이 페이지에 직접적으로 작성된 뭐 외부로 내출되는 메서드라던가 화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패턴 3개로 나눠서 테스트를 작성을 했고 대부분은 이 패턴 3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테스트, 실제로 바인딩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구성했던 컴포넌트와 다른 구조의 마크업이 나왔을 텐데요. 이게 마크업을 실제로 개발을 하시면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만약에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마크업을 끼워 넣는다면 솔직히 저는 제가 해도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었냐면 컴포넌트 C라는 것이 이제 어떤 상위 컴포넌트 A, B에 각각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디자인과 마크업을 보니까 기능적으로 유사한 너무 상이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논의에서 뭐 이상적으로 둘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포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상이한 경우에 먼저 이제 마크업 개발자한테 그냥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비슷한데? 라고 요청을 했고, 근데 그쪽도 만약에 비용이 바빠. 그래서 하기가 힘들고 실제로 거기도 어떤 이유가 있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뭐 별도의 기능으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버튼이었다고 치면 아까 뭐 프롭스 뭐지 타이틀을 받고 뭐 클릭한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면 걔네만 이제 별도로 묶어서 분리해서 그 모듈을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이것도 안 된다면 과감하게 공통화시키는 과정을 포기하고 별도의 컴포넌트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상과 현실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인데 테스트 셀렉터의 상속 문제입니다. 앞서 이제 테스트 셀렉터를 계속 이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때 좀 이슈가 사실 있습니다. 어떤 건가면 제가 컴포넌트 C에 어떤 테스트를 작성을 했을 때 데이터 테스트 아이디 래퍼라는 이름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이제 A 컴포넌트 내에서 C 컴포넌트의 뭐 프롭스가 어떻게 동작한다 뭐 이런 테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데이터 테스트 아이디 컴포넌트 C라고 저희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2번을 돌릴 때 컴포넌트 C의 데이터 테스트 아이디가 위치하는 게 동일하다면 과연 어떤 값이 유효하게 동작을 해야 할까요? 이 두 값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개발하면서 뷰 2와 뷰 3를 전부 겪었는데 심지어 뷰 2와 3에서의 기능이 둘 다 달랐어요. 어떤 거는 자식 컴포넌트가 더 우선되게끔 됐었고 어떤 뭐 3에서는 부모 컴포넌트가 더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게끔 했고 가능하다면 사실 테스트된 컴포넌트에 대한 어떤 기능을 구체적으로 테스트하지 않는 거라면 그냥 단순히 쉘로우 마운트를 활용해서 실제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지 않은 상태로 테스트를 했고요. 만약에 굳이 우리가 렌더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테스트 주체가 부모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부모 컴포넌트에서 부여한 속성 값을 우선시하도록 별도의 컴포넌트에서 분리해서 처리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테스트하는가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랬던 프로젝트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간단하게 타임라인과 결과 보면서 이번 챕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매장관리 PC 기획서는 처음에 451페이지였습니다. 저희는 이걸 일정 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고 저희 프로젝트 멤버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여러 달간 하면서 가장 끔찍했던 기억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지금도 일정 산정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 리소스로 인한 투입이 지연이 됐고 운영 이슈로 인한 API 개발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TDD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선행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네, 디자인 마크업 리소스는 실제로 5개월 뒤에 투입이 되게 됐고요. 물론 이제 다 끝나고 하는 형식은 아니었고 이제 뭐 부분으로 개발되면 저희 쪽에서 적용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후행 개발을 이제 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디자인 마크업이 개발이 완료되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된 기능 요소와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QA를 거쳐서 이제 잘 릴리즈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기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정됐던 일정은 디자인이 6개월, 마크업이 3개월, 서버가 3개월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시작하냐 나중에 시작하냐는 이 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적용했을 때 소요됐던 기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가 8.5개월로 처음에 잡았고 이제 지연된 기간이 이제 디자인 리소스로 늦게 시작하는 게 5개월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추가 소요된 기간은 1.5개월 정도였고 결과적으로는 3.5개월이라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개발 기간의 25%를 저희가 선행 개발하면서 단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프로세스 이런 팀이라면 한번 도입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마크업이나 디자인 API 이슈로 개발을 미뤄야 되거나 혹은 이제 기능 단위로 일정 및 피처를 나눌 수 있는 팀이거나 혹은 이제 그러고 싶거나 이제 단위 테스트에 익숙하거나 이런 테스트를 조금 더 개발 프로세스에 좀 쫀쫀하게 적용해 보고 싶은 팀이라던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애플 리소스가 조금 여유가 있던가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디자인 마커 없이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테스트 선택자를 활용해서 기능을 먼저 개발했고 화면 대신 테스트로 기능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마커 개발 시에는 선택자를 옮김으로써 이러한 수정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API 없이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는 API와 뷰 모델, 뷰의 레이어를 분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완료 시에 뷰 모델을 좀 이제 수정하고 API를 모킹하는 정도의 작업을 통해서 수정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적용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프로세스를 적용해줘야 지금 뭐 적절한 상황인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을 했고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했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검토를 했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유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여태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